여러분 안녕하세요. 덩굴리는 덩굴이 이델타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오랜만에 가계부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제가 최근에 일주일 간격으로 머니로그만 올리다 보니까 한 달 동안 어느 정도 소비했는지 가계부 영상은 찍은 지가 좀 됐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오늘이 25일 월급날이기도 해서 9월 25일부터 어제까지 한 달 동안 쓴 금액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이 영상으로 저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10대 후반 직장인이고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3년 안에 1억 모으는 걸 목표로 지금 돈을 모으고 있고요. 아마 내년 9월쯤에는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짐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돈을 모으기 좋은 환경에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쓴 금액을 보시고 비교하면서 힘들어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돈이 나갈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점 유의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 근처에 전셋방을 얻어서요. 지금 월세 나가는 게 없고 회사가 가까우니까 도보로 통근을 해요. 그래서 교통비가 나갈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점심 식비를 주기 때문에 점심 식대 나갈 일이 크게 없어요. 사보험비는 아직 어머니가 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보험료도 따로 나가는 게 없습니다. 차도 없어요. 차도 없고 친구들이랑 약속도 많이 안 잡아요. 보통 술 약속 잡으면 한 번에 막 그냥 3, 4만 원 깨지잖아요. 저는 그런 약속이 한 달에 한 번 정도기 때문에 별로도 나가는 돈이 없습니다. 네, 일단 자기소개는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한번 살펴볼게요.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딱 한 달 동안 제가 쓴 총 금액이 45만 7,771원이에요. 저는 제가 그래도 한 60만 원대는 쓰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리해보니까 더 안 되더라고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당연히 식비겠죠? 식비로 11만 7,240원을 지출을 했어요. 이 중에 배달비가 8만 7,200원. 4번 배달을 시켜 먹었고 식재료 시켜 먹은 거 쿠팡에서 냉동 과일이나 요거트, 생수 이런 거 시켜 먹은 게 3만 40원. 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11만 7,240원을 썼고요. 두 번째로 많이 쓴 건 온라인 쇼핑이에요. 제가 이번 달에는 온라인 쇼핑을 좀 많이 했거든요. 총 10만 8,842원을 썼는데요. 상세 내역을 보면은 첫 번째로 전선 정리함을 샀어요. 제가 멀티탭이 선도 길고 뻗쳐져 있는 게 많다 보니까 너무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전선 정리함을 하나 사야겠다 하고 지금 한 거의 1년을 뻐기고 있다가 갑자기 그냥 에잇 하고 사버려가지고 지금 책상 아래 하나랑 침대 아래 하나 있는데 막상 사고 보니까 그렇게 썩 만족도는 높지 않아요. 오히려 부피만 커진 느낌? 두 번째는 제가 회사에서 쓰고 있던 무선 마우스 키보드가 고장이 나가지고 개인 돈으로 무선 키보드 마우스 세트 로지텍 거 23,150원을 썼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쓰는 거 말고 제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쓰는 맥북이 있는데 맥북에 마우스 없이 거진 한 4달 동안 마우스 없이 써왔었거든요. 근데 사실 마우스가 필요한데 그 쇼핑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계속 미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미룰 수 없다 해서 무선 마우스 그 마이크로소프트 거 27,000원 구매했습니다. 근데 이거 별로예요. 샀는데 처음엔 짝퉁인 줄 알았어요. 너무 퀄리티가 떨어져서. 근데 그 QR코드 들어가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마우스가 휠이 반대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창을 위로 올리면 휠을 위로 올리고 창을 아래로 내리면 휠을 아래로 내리잖아요. 근데 얘는 아래로 내리려면 휠을 위로 올려야 되고 위로 올리려면 휠을 아래로 내려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불량인 줄 알고 반품을 하고 다시 재배송 시켰거든요. 근데 다시 받은 것도 똑같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휠도 올릴 때 부드럽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뭔가 띠디디딕 뭔가 약간 버벅버벅 되면서 올라가는 느낌이라서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어쩌겠어요. 샀는데 써야지. 네 번째 쇼핑은 다이어리를 샀습니다. 다이어리로 10,000원을 지출했어요. 배송비 포함해서. 원래는 이제 대학생 때는 잘 안 썼는데 거의 쓰질 않았죠. 맨날 1월 달부터 열심히 써야지 하고 안 썼는데 이제 대학원을 들어가면서 이제 매일매일 해야 할 일정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을 기록할 게 필요해가지고 그
그때부터 썼던 다이어리를 지금까지 매년 써오고 있습니다. 라이브워크라는 브랜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문구류 파는 브랜드인데 라이브워크에서 그 먼슬리 다이어리라고 A4 사이즈로 나오는 다이어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다이어리 쓸 때 위클리는 안 적고 먼슬리 엄청 큰 거에다가 하루하루 일정을 적는 걸 좋아해서 꾸준히 지금 2018년도부터니까 18, 19, 20, 21 이제 내년까지 쓰면은 5년째 쓰고 있습니다. 먼슬리 다이어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라이브워크라는 홈페이지 가보시면 먼슬리 그 큰 사이즈로 있거든요. 강추드립니다. 한 게 일정이 한눈에 보이고 적을 공간도 많아서 저는 좋더라고요. 다이어리 10,000원 지출을 했고 마지막 소비는 바로 잠옷입니다. 아니 제가 원래는 자취하면서부터 잠옷을 한번 사볼까 하는 생각은 있었는데 제가 자취를 18년도부터 했거든요. 그때부터 5년 동안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번에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잠옷을 샀어요. 되게 잠옷이 필요 없다는 주의였는데 모르겠어요.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한 번에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옷을 샀고 아마 처음 보시는 걸 텐데 바로 이것입니다. 잠옷을 막 검색을 하다가 제가 초록색이랑 파란색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보통 잠옷은 약간 연한 파스텔 톤 옷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잠옷을 사볼까 하고 검색을 하다가 이 원색깔의 이쁜 초록색 잠옷이 딱 발견을 해서 이거는 이제 보자마자 사야겠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샀습니다. 원래 이게 제가 봤던 거는 여름 옷이어서 반팔에 반바지 잠옷이었는데 그게 다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번엔 정말 마음에 드는 잠옷인데 못 사겠다 이러고 있다가 생각해보니까 이제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역시 긴팔 긴 바지가 또 새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너무 귀엽고 좋은데 가격 대비 질은 굉장히 떨어져요. 이게 가격이 37,500원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사고 이 잠옷을 받자마자 30%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금 너무 잘 입고 있어요. 정말로 실밥 처리도 엉망이고 보이시죠? 이 박음질 굉장히 부실한 박음질입니다. 벌써 막 바지 잘못 입을 때 뚜둑거리는 소리 나고 좀 불안해요. 이거 빨기도 무섭고 세탁기 돌리는 것도 불안해가지고 그냥 울 샴푸에다가 쪼물딱쪼물딱 해서 빨고 있어요. 일단 갑자기 사람이 변해서 잠옷을 샀어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 다음으로 많이 쓴 건 기타인데요. 기타 항목이 좀 애매한 게 한 개의 항목이에요. 여기서 제가 5만 원을 지출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그 월재현이라는 네이버 카페를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어요. 그 월재현이라는 카페가 월급쟁이 재테크 연구소의 줄임말이거든요. 근데 거기 카페 보시면 항상 그 쿠팡 파트너스의 달인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운영하시는 쿠팡 파트너스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쿠팡 파트너스를 해볼까 하는 생각에 두리번 되다가 그분이 개인적으로 운영하시는 카페를 알게 돼서 가입비 5만 원을 내고 정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지출 항목은 그 카페 가입비 5만 원이에요. 근데 가입하고 나서 한 게 없다는 거. 쿠팡 파트너스로 수익을 낸 게 아직까지 없다는 거. 사실 카페에 가입했는데 뭔가 딱 명확한 정보는 없는 것 같아서 말로는 이제 여러 글들을 읽어보면은 그 속에 숨어있는 의미들이 많다. 저는 대충 봐서 그런지 봐도 잘 감이 안 오더라고요. 약간 5만 원을 아직은 5만 원의 값어치를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가입비로 5만 원 썼고요. 네 번째로 많이 쓴 건 카페 및 간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쿠키로 29,600원이나 썼어요. 제가 먹방 유튜버 중에 여수 언니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 여수 언니가 마로스 쿠키가 엄청 맛있다고 얘기한 게 갑자기 기억이 나가지고 그 마로스 쿠키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 쿠키 가게가 서울의 합정동에 있는 가게인데 매주 목요일마다 주문을 받으시더라고요. 네이버 스토어에서. 그래서 주문을 했고 이게 총 8개 들어있습니다. 저번 주 목요일날 배송을 받았고 오늘이 월요일이거든요. 목, 금, 토, 일, 월 5일 됐는데 8개 중에 지금
7개 먹고 1개 남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안 사려고요. 돼지될 것 같아요. 쌓아두면은 한 번에 먹어서 진짜 이런 거 사면 안 되는데 항상 스스로를 속이면서 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편의점 배달로 14,400원. 이것도 과자 시켜 먹은 거고요. 이거 보니까 진짜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커피값 4,000원 썼습니다. 그래서 카페 및 간식은 총 44,000원입니다. 다섯 번째로 가장 많이 지출한 내역은 교통비예요. 교통비로 총 42,948원을 썼고요. 여기 교통비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택시 탄 것, 그리고 본가에 가느라 KTX 탄 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지출한 건 주거 및 통신으로 총 32,880원 지출을 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폰비. 핸드폰비는 제가 지금 U+ 알뜰 모바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비로 18,810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세로 9,490원, 세 번째는 가스비로 4,580원 지출했어요. 아직도 알뜰 모바일 안 쓰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어서 통신사와 2년 계약을 끝내시고 알뜰 모바일로 넘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2년 약정은 끝났는데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을 계속 쓰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2년 약정 끝나고 알뜰 모바일로 갈아타시면 돼요. 그냥 뭐 유심 배달시켜서 바로 개통하시면 됩니다. 근데 2년 약정이 끝나서 핸드폰도 같이 바꾸려고 한다 이런 분들은 조금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알뜰 모바일로 가게 되면은 그 3사 통신사에서 할인해주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뜰 모바일로 바꿀 건데 핸드폰도 바꿀 거야 이러면은 핸드폰 값을 통째로 다 내고 알뜰 모바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계산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내가 핸드폰비를 다 내고 알뜰 모바일로 뭐 2년을 쓴다 했을 때 그 금액이랑 내가 이번 핸드폰을 바꿀 건데 3사 통신사랑 약정을 맺어가지고 처음부터 아예 기계값 할인을 받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달마다 요금 할인을 받아서 2년 동안 요금 할인 받은 금액을 합쳐서 그 금액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핸드폰을 2년 이상 쓰실 분들이라면 개인적으로 내가 핸드폰은 오래 쓴다라는 분들은 알뜰 모바일 추천드립니다. 이게 왜냐면 3사 통신사가 할인해주는 게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예 맨 처음에 핸드폰 자체 가격이 있잖아요. 그 핸드폰 자체 가격에서 뭐 30만 원 혹은 40만 원을 아예 까주는 거예요. 처음에 한 번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게 핸드폰 출고가가 70만 원인데 통신사랑 2년 약정을 맺었다. 통신사에서 곧바로 30만 원을 할인을 해주는 거죠. 그럼 나는 이 핸드폰을 40만 원 주고 이제 2년 동안 약정을 유지를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할인은 처음에 기계값을 할인해주는 게 아니라 그 달마다 나가는 요금을 할인해주는 게 있어요. 기계값은 70만 원이라고 하면 70만 원 그대로 들어가지만 난 달마다 요금 할인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요금이 뭐 7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통신사에서 만약에 20%를 할인해준다. 그러면은 14,000원 빼고 한 달에 매달 56,000원씩 나는 요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산을 좀 잘 해보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3사 통신사랑 2년 약정을 맺어서 기계값을 할인받고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그 할인받은 금액이 더 나을지 아니면 기계값 말고 달마다 요금 할인을 받아서 가는 게 나에게 더 이득일지, 혹은 그 3사 통신사랑 아예 약정을 맺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기계값 생으로 다 하고 요금 할인 이런 거 없이 그냥 알뜰 모바일에 유심을 사서 매달 아예 그냥 10,000원대의 요금을 내면서 지낼지는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제 경우는 저는 이제 LG U+랑 2년 약정이 끝나고 나서 핸드폰이 굉장히 멀쩡했어요. 전혀 바꿀 이유가 없었어요. 그럼 저는 지금 통신사만 바꾸면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제 상황은. 그래서 굳이 3사랑 다시 2년 약정을 맺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알뜰 모바일 폰으로 갈아탔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핸드폰은 2년 반째 쓰는 건데 저는 이거 고장 날 때까지 뭐 3년이고 4년이고 쓸 생각입니다. 7번째로 많이 지출한 내역은
병원비예요. 병원비. 제가 눈결석 제거하고 이런 게 좀 있었어서 이번에 총 11,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출한 건 정기결제입니다. 정기결제로 총 2273원을 썼는데요. 아이클라우드를 200기가짜리를 쓰고 있었는데 너무 200기가도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렇다고 외장하드를 사기에는 또 그걸 막 매번 들고 다니고 연결해야 되고 이게 싫어가지고 그냥 아이클라우드 고민하다가 2테라짜리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이클라우드가 지금 매달 1273원씩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도 뭐 네이버 클라우드가 조금 더 싸다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도 생각을 해봤고 아예 외장하드 사는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솔직히 진짜 편한 건 아이클라우드더라고요. 제가 왜냐면 핸드폰도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이 다 있으니까 그냥 아이클라우드가 제일 편한 것 같아서 아이클라우드로 그냥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리디북스에서 정기결제 10,000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월 한 달 동안 총 지출한 금액은 457,771원이 나와요. 아이고. 사실 이번 달에 제가 배달 음식을 좀 많이 시켜 먹은 것 같아서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생각보다 돈을 많이 썼을 것 같아서. 그리고 온라인 쇼핑도 많이 한 것 같은 기분에 이 가계부 정리를 하면서 좀 많이 쫄렸으나 막상 보니 얼마 되지 않는다 라는 내용입니다. 솔직히 근데 저는 막 금액으로 자랑하는 게 싫거든요. 사실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10만 원을 쓰든 100만 원을 쓰든 정말로 만족할 만한 곳에 소비를 하면 10만 원도 잘 쓴 돈이고 100만 원도 잘 쓴 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저 이번 달에 막 40 얼마 썼어요. 50 얼마 썼어요. 저 이번 달에 20 얼마로 했어요. 뭐 이런 게 조금 뭐라 해야 되나 민망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썸네일에 막 얼마로 살아남기 좀 금액을 강조하고 싶지 않았던 게 그런 이유가 좀 있었어요. 아무래도 금액이 강조가 되면 확실히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좀 조회수 욕심이 나서 금액을 넣고 싶다가도 괜히 약간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른데 그 금액을 보고서 어떤 분들은 나는 왜 저렇게 아끼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하실까봐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최대한 그런 부분들은 강조를 안 하려고는 하겠지만 조회수 욕심괴물로 변할 때는 이렇게 금액을 내세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사실 근데 저는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제 10월 가계부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 영상은 언제쯤 편집이 돼서 올라갈지는 모르겠네요. 한 10월 안에만 올라가면 저는 좋겠어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쨌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